최근 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와 경북 지역이죠. 이곳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합니다. 보수정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죠. 그런데 경제는 정반대로 갑니다. 전국에서 가장 활력이 떨어져요. 올해 발표된 통계를 볼까요? 대구의 1인당 지역 내총 생산이 꼴찌입니다. 벌써 30년 넘게 최하위권이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적 힘은 가장 센 곳인데요. 대통령도 많이 배출한 지역이죠. 그런데 주민들의 삶은 팍팍합니다. 빈부격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자들은 서울 못지않게 잘 살죠. 하지만 서민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양극화가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예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치가 경제를 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죠. 오히려 가난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해요. 하지만 투표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다시 보내주죠. 이 기묘한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산업 구조가 너무 낡았다는 거죠. 섬유와 같은 전통 산업 중심입니다. 새로운 혁신 기업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진짜 이유가 있죠. 바로 정치와 경제의 유착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다루는 방식이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이죠. 대구의 편의점 임금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이더군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전국 어디서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외인 것 같아요. 마치 다른 나라 법 같습니다. 시급 6,500원을 받아요. 올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런데 이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페나 식당도 상황은 비슷해요. 주휴수당은 꿈도 못 꿉니다. 노동법이 무시되는 현장이죠. 청년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재미있는 건 업주들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원래 다 그래 라고 하죠. 마치 지역 전체가 담합한 듯해요.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게 관행입니다. 이런 불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속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행정당국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사정을 핑계대면서요. 여기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됩니다. 주민들이 가난해야 통제가 쉽거든요. 삶이 힘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요. 이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참아라고 하죠.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갈까요? 이득권층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싼값에 노동력을 부릴 수 있죠. 불만이 생기면 억누르면 됩니다. 지역 감정을 자극하면서 말이죠. 정치권은 이런 상황을 즐깁니다. 주민들이 불만에 차 있길 바라죠. 그래야 선동하기가 쉽거든요. 분노의 방향만 돌리면 됩니다. 이게 다 좌파 때문이야. 노조가 경제를 망쳤어.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입합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는 거죠. 실제로 대구 청년들은 힘듭니다. 일자리는 없고 임금은 짜니까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로 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약자에게 향합니다. 점점 더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듭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요. 혐오 표현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는 종교로도 연결돼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신천지 같은 곳에 의지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는 거예요. 대구에서 특정 종교가 강세인 이유죠. 사회적 안전망이 없으니까요. 청년들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 틈을 종교가 파고드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종교 조직과 손을 잡기도 하죠.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합니다. 주민들의 삶은 뒷전이고요. 지역 언론도 한통속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도하지 않아요. 최저임금 위반을 침묵합니다. 오히려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하죠. 그러니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착취당한다는 사실을요. 그저 경기가 안 좋다, 고만 믿죠. 모든 게 외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는 쉽게 안 깨집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카르텔이죠. 정치 경제 언론이 뭉쳐 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몫입니다. 대구의 1인당 소득을 보세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비슷하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탈대구 현상이 가속화되죠. 올해도 수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더 고립됩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만 남죠. 보수 정당에 대한 의존도는 커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빈곤에 덧입니다. 정치가 만든 덫에 갇힌 거죠. 가난할수록 보수를 찍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들이 지키는 건 기득권이죠. 서민들의 지갑이 아닙니다. 편의점 시급조차 해결 안 하잖아요. 만약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요? 최저임금부터 강력히 단속해야죠. 노동청이 나서서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기업 규제를 푼다고 하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분입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라고 해요. 하지만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죠. 대구의 대기업 유치 실적을 보세요. 변변한 성과가 없습니다. 땅값만 오르고 혜택은 없어요. 건설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죠.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입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데도 말이죠. 부동산 경기로 버티는 겁니다. 건강한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커집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차이처럼요. 자영업자들은 월세 내기도 벅차죠. 알바생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과을의 싸움입니다. 자영업자와 알바생이 싸우죠. 진짜 원인 제공자는 뒤에 숨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빠져나가요. 최근 대구의 분위기도 심상찮죠.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동성로 같은 번화가도 텅 비었어요. 임대문의 종이가 나부낍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거든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못 쓰죠. 임금이 올라야 소비도 늘어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정치권은 이념 논쟁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하대요. 동상을 세우니 많이 싸웁니다. 역사 논쟁으로 시선을 돌리죠. 주민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이가 정서가 강하죠. 비판하면 배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폐쇄성이 독이 됩니다. 외부의 새로운 시각을 차단하죠. 혁신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요. 보수 정당은 텃밭을 당연시해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요. 주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 정치만 바라보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소홀합니다. 예산 따오는 신용만 하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안 합니다. 어차피 표는 나오니까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먼저 깨달아야 하죠. 우리의 가난이 누구 탓인지요? 정말 좌파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용하는 세력 탓일까요?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내 시급이 왜 6,500원인지, 왜 법이 지켜지지 않는지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경제 발전의 시작이죠. 정당한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남습니다. 지금처럼 청년들을 방치하면요, 그들은 분노만 키우게 됩니다. 극단적인 사상에 빠지기 쉽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습니다. 신천지 같은 곳이 번창하는 이유죠. 소속감을 주고 위로해주니까요. 성사회가 못 주는 걸 줍니다. 물론 잘못된 방식이지만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청년 유출 종교 문제까지. 뿌리에는 잘못된 정치가 있죠. 주민을 볼모로 잡는 정치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가난한가? 왜 우리 도시는 활력이 없는가? 맹목적인 지지를 거두어야 해요.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것부터죠. 최저임금을 당당히 요구해야 해요. 부당한 대우에 항의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울 테니까요.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대구는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우수한 인재도 많이 배출했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단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야 하죠. 정치적 독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거든요. 여러 정당이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 눈치를 봅니다. 정책 대결을 하게 되죠. 지금처럼 깃발만 꽂으면 안 됩니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해요.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해야죠. 지금은 그 힘이 너무 약합니다. 목소리를 낼 창구가 부족해요. 언론도 각성해야 합니다. 권력의 나팔수 노릇은 그만해야죠. 진짜 서민의 삶을 비춰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보도해야 해요. 최근 작은 변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말이죠.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바뀌어야 산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무조건적인 지지는 없다는 겁니다. 성과로 보여달라는 요구죠. 이번 선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심판이 필요하거든요. 경제 무능에 책임을 물어야죠. 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방관의 결과죠. 우리는 더 잘 살 자격이 있습니다. 보수라는 가치가 나쁜 건 아니죠. 진정한 보수는 책임을 집니다.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죠. 지금의 모습은 가짜 보수입니다.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는 보수죠. 약자를 착취하는 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저 탐욕스러운 집단일 뿐이죠.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가난은 정치적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의도된 것입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냅시다. 더 이상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외부의 적을 탓하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낡은 시스템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민주 시민의 권리입니다. 대구의 봄은 그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였죠.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균형 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면 길이 보입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